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4주에서 5주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유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차담이 새로운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란의 입장 역시 굉장히 강경해요.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지타바만 아니면 하면의 차남이죠. 그 사람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지타바를 최고위에서 지명했죠. 그 의미는 제가 지정학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란은 이 전쟁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려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밑밥을 깔은 측면도 있는데 사실상 이란의 저항 능력이 거의 소멸됐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 시내가 거의 암흑이었다고 그래요. 정유시설이 파괴돼서 연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스스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는 것밖에는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엔 제3국, 오만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양국의 명분을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가 이 전쟁의 장기화 지속 시의 피해, 미국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격화될수록 결국에는 미국이 스스로 발을 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최근에 나온 어제 뉴스에 나왔던 게 이제 농축 우라늄 400kg 행방을 찾아라 이런 것. 그래서 특수부대가 들어가느니 마느니 지금 소식이 어수선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무리되면 이번 주라도 조금 상황이 급반전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도 당연히 타격을 받죠.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급등한 유가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말 그대로 원유 시장은 지금 마비 상태가 됐죠.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를 넘겼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흐름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3월 안에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유가 흐름 전망해 주시죠. 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얘기했죠. 이 전쟁이 2, 3주 지속되면 150달러는 충분히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상식적인 예측 같고요. 지금 배가 한 척도 못 다니지 않습니까? 일단 보험료가 지금 보험이 안 되는 거죠. 선체 보험이 안 돼서 로이즈사가 지금 보험을 잡고 있는데 전 세계 보험을 미국이 미국의 공사 있죠, DFC라고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서 이게 선체 보험을 이제 만들고는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물리적으로 배가 통과할 수 없는, 일단 출항이 안 되는 거죠. 보험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란은 끝까지 간다라는 지금 스탠스고, 미국은 굉장히 이제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뭔가 명분을 찾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한두 주가 지나면 유가가 그냥 최고 150달러, 최저 지난 직전 고점이 120달러거든요. 2013년에서 15년일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가 지금 140불이고 그 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제 한 140불 되는데 아무튼 1차 저항선인 110달러는 넘을 것 같고요. 2차 저항선인 120달러에서 전황에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의 이 전쟁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110까지 당연히 치솟고 $120, $150 시나리오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한다면 인플레에 자극을 주겠죠. 유가 상승과 함께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기간 지속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러니까 최고 유가가 예를 들어서 $150를 찍고 급전직하 추락해서 다시 뭐 $70, $80 이렇게 내려오면 평균 유가 개념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당장 뭐 주식시장은 그걸로 인한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네. 실물 시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에는 평균 유가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지지부진 그러면서 이 전황이 주변국으로 지금 뭐 사우디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유 시설이 원유 인프라가 이제 타격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뭐 튀르키예도 지금 살짝 뭐 실수였다고 하지만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확전 태세로 간다면 사실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120, $130, $140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2, 3개월 그 정도로 $120 이상에서 국제 유가가 유지되면 그로부터 한 2, 3개월 후, 즉 하반기에는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요. 네, 무조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11월 3일 날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트럼프도 좀 복잡해진 상황이죠.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지 않고 빨리 끝난다면 이렇게 물가 상승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유가 상승으로 연준이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박사님. 2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서 시장에 또 충격을 줬습니다. 고용 시장도 지금 불안불안하죠. 네, 고용 시장이 2월 고용 시장이 뭐 충격이죠, 사실 네네. 마이너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지난달 또 12월까지도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요. 3개월 평균 고용이 6천 건으로 지금 신규 고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쪼그라들었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네, 이제 뭐 경기 침체가 곧 닥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고용 지표이면 틀림없는데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사실 2월 고용 지표는 좀 카이죠. 병원 체인인데 그쪽으로 BLS에서의 미국 고용통계국에서의 발표는 거기서 이제 3만 5천 건 정도의 그 일시적인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신규 고용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월 말에 이제 폭설이 내리고 동부, 중부 중심으로 네. 모든 물류가 멈춰섰기 때문에 레저 접객, 건설 이런 쪽에서 이제 급감했어요. 고용이. 이런 계절적 요인 그리고 이제 통계를 지난번에 이제 바꿨는데 출생 사망 통계를 이제 새로 그 모델을 적용하다 보니까 2월 통계가 조금 뭐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계적인 요인, 기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좀 주변 지표를 보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주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가 190만 건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용도 안 하지만 해고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 고용 지표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0.4% 증가했어요. 시간당 그 근로 시간도 34시간 30분인가 그 정도로 지금 플랫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도 큰 변화가 없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0.4%로 높은 편이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ADP 민간 고용도 한 6만 건 플러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직전에.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월 비농업 고용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 시장의 충격이 받았죠. 하지만 박사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뭐 통계라든지 기후라든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FOMC가 다음 주에 열리죠. 동결 시나리오가 우세한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물가를 자극하고 또 고용이 또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연준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연준도 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정학적 요인, 즉 공급 요인으로 유가가 뭐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유가가 130불 정도 평균 유가에서 지속되면 지금 3월, 그러니까 4월 초에 나올 3월 CPI는 3.3%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에너지의 그 비용의 CPI 가중치가 거의 10%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된다. 3월 지나서 4월에도 지속된다 그러면은 4월, 5월 CPI는 3.5, 3.6 그리고 6월 달에는 그게 지속된다 그러면은 3.7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뭐 물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잠깐 거쳤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로 이제 상황이 뒤바뀌는 거거든요. 반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고유가가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발을 빼서 이게 전쟁이 뭐 내일이라도 끝난다. 그러면 이란은 미국이 발을 뺐는데 공격할 일은 없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그렇죠. 능력도 네네. 약하고 굳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가 폭락할 텐데 그거를 뭐 예상을 해서 트럼프가 발을 뺄 거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5월 달에 연준 수장 교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유가가 내려가면서 하반기에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시나리오에서는 그것도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걸로 하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유가가 오를 때는 사실 빨리 오르는데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 상승을 현 시점만 봤을 때 유가 상승으로 우리가 뭐 밥상머리 물가라고 하죠. 일상생활 안에서 체감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기름값, 휘발유가 되겠죠. 이에 소비가 점차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플러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죠.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모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또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기승전 전쟁이고 기승전 유가인데 네. 이게 뭐 분석의 예측이 영역은 불가하죠. 이제 넘어갔다, 넘어섰다라고 보고 지속되면 경기 침체, 지속 안 되면 하반기 모든 국가가 경기 호황. 원래 진행되었던 경기 확장이 지속되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도 좀 금융시장도 그러한 좀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 좀 비자발적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더 단단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사모펀드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조금 뭐 다시 유가가 폭락하면 금리가 조금 낮아질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네. 있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 자체가 2월부터 지금 6월까지는 뭐 한 4월까지 세금 환급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500불, 그다음에 고소득층 2,000불, 뭐 팁이라든지 뭐 초과 근무 이런 거에 대한 다 세금 환급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법인세 공제 이런 것들도 지금 트럼프 감세가 올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연준이 5.5%에서 금리를 지금 3.75까지 175bp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 175bp 내린 효과가 올해 가장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위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OBBA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올해 특별히 재정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국가들이 올해는 재정의 해거든요. 재정 확장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전쟁 위험이 사그라들면 제가 볼 때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경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경제성장률 4.5에서 5%대를 제시를 했는데 1991년 그러니까 35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뭐 현실적인 네. 중저성장의 뭐 인정이고 또 인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가는 게 중국 경제에 유리하다. 지금은 이제 무리하게 경기 부양책을 펼쳐서 국가 부채나 부동산 문제를 너무 이제 자극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조금 마라톤인데 네. 지금 2050년이 중국 그 국가가 설립된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050년에 전 세계 질서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중국몽인데 1차적으로는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중국의 1인당 GDP를 2배,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35년, 지금부터 10년 남았죠. 2배 만드는 게 지금 1차 경제, 1차적인 중국 경제 거시 운용 목표인데,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결국에는 양적 성장으로 그거를 한 10년간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성장해야, 질적 성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술, 그다음에 또 기술과 연결된 지금 국방, 네. 국방이 지금 AI와 이제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7% 정도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성장률은 4에서 5% 사이, 한 4.5%에 맞추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비용 지출은 미국의 재정 여력을 좀 축소시키지 않을까 그 우려도 남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지금 FI 이번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 거의 6%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전쟁 전에도 사실 재정 적자 심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루에 재정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화로. 네. 그러면 뭐 이게 계산이 뭐 한 달, 두 달 진행되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이번 회계연도에 6%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쟁을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 긴급 편성을 의회에 요청할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가. 과연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마가 세력이 분열돼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손쉽게 통과될 거냐라는 것도 지금 퀘스천입니다. 미지수죠. 네. 자,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뭐 1,490원대 다시 한번 1,500원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전쟁 영향이 크겠지만 박사님께서 원달러 환율 전반적으로 올해 아니면 상반기까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1,400원대, 뭐 1,400원을 이렇게까지 깨지는 안 못하겠지만 1,400원대 초반에서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모색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유가 상승이 전쟁이 좀 환율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네. 평균 유가 80불 정도, 80불대면 달러 인덱스, DXY 인덱스가 지금 정도, 한 100 정도가 조금 적당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에 말씀 나눴듯이 한 120불, 130불 정도 되면 달러 인덱스가 120까지 갈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원달러 환율은 한 1,650원, 1,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120달러 이상에서 한두 달 머문다고 하면 원달러는 1,700원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그 본질적인 요소만 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GDP 대비 1%에서 올해는 2% 이상으로 흑자 규모가 증가되거든요. 반도체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서학개미들의 대외 투자라든지 또 FDI, 직접 투자, 순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달러의 수급이 올해 좋아집니다. 경상수지 문제를 이슈를 비롯해서. 그렇다면은 원달러는 펀더멘탈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는 해가 뭐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동안 원달러를 괴롭혀왔던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차인데 이 미국의 금리 차가 거의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00bp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부분은 원달러의 안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 상황은 전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그리고 올해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